결합과 이온성 고체의 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온 결합이라는 게 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가 이동한 결과로 생성되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생기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해 있으면 이온 결합인 건데요. 대표적으로 NaCl이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자, 이온 결합 NaCl이 어떻게 되느냐? Na는 이런 전자 컨피규레이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Cl은 이런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데 원자가 전자에서 Na는 3s의 하나의 전자를 갖고 있고 Cl은 3s에 두 개의 전자가 차 있고 3p에 다섯 개의 전자가 다 차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NA가 전자를 하나를 뺏기고 Cl이 전자를 하나를 얻게 된다면은 두 원소 모두 다 8전자 규칙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Na 플러스가 돼서 Na 플러스 이온은 전자 껍질 두 번째의 8전자 규칙이 만족되고 Cl 마이너스는 전자 껍질 세 번째의 8전자 규칙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라는 걸 봤잖아요. 이온화 에너지는 이 경우 NA가 Na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이온화 에너지가 495.8kJ이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불리해요. 에너지를 줘야지 양이온이 돼요. Cal이 Cl-가 되는 것은 전자 친화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자 친화도는 마이너스 348.6kJ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전자를 받으면 안정해져요. 근데 이거 두 개만으로는 NA와 CL이 있을 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돼서 이온 결합이 생긴다를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다 합쳐봤자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상태보다 이 상태를 만들기에는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그렇게 돼 있죠. 기체 상태에서 이온성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은 에너지 면에서 불리한 과정이다. 예, 이온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불리한 과정인데 그런데 왜 NA와 CL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는 NaCl로 더 존재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온성 고체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들이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염화소듐 NaCl의 형성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단순히 NA와 CL이 있는데 전자가 하나 NA에서 CL로 가서 그렇게 된 것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해서 NaCl이 만들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모든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여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뭐 예를 들어서 NA가 Na 플러스가 되는 반응이 있고 CL이 CL 마이너스가 되는 반응이 있고 두 개가 서로 결합하는 반응이 있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일어나지 않고 모두 다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NA와 CL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원소 상태의 NA와 원소 상태의 CL이 존재를 할 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최종 NaCl 고체가 될 것인지 그 중간에 숨어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에너지 관계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단계가 필요해요. 다섯 단계를 퉁쳐놓은 게 뭐냐 이겁니다. 자, 이 이온 결합성 화합물이 생길 때는 시작 물질을 그 이온 결합성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소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 원소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상온 상합 조건에서 그 원소들이 어떤 형태를 띌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NA는 우리 상온 상합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고요. 염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Cl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Cl2라는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NaCl이라는 고체를 만들 때의 화학 반응식은 고체 상태의 Na 더하기 2분의 1 Cl2 기체 상태가 반응해서 솔리드 상태의 NaCl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단계가 들어있냐? 총 5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고체 상태의 NA를 기체 상태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왜 승화를 꼭 시켜야 되냐?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정의를 할 때는 고체 상태의 NA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내는 게 아니라 기체 상태로 NA가 하나하나씩 원자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전자를 떼내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승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승화 에너지는 양의 값입니다. 고체에다가 에너지를 줘야지만 기체로 승화합니다. 양의 값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체 상태의 Cl2를 각각 Cl 원자로 나누는 해리 에너지입니다. Cl이 Cl, Cl 이렇게 결합이 돼 있을 텐데 이 결합을 끊어야 돼요. 이 결합을 끊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122kJ/몰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왜 이게 필요하냐? 전자 친화도를 얘기를 하려면은 기체 상태의 원자 하나에다가 전자를 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느냐를 보는 거지 Cl2 형태에서 전자를 어떻게 주고받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예요. 기체 상태 Na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하나 나오는 요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CL의 전자 친화도인데요. 기체 상태의 CL에다가 전자를 하나 더해서 CL 마이너스 기체 상태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전자 친화도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습니다. 음의 값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전자를 받기 전보다 받은 후가 더 안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 다이아그램으로 그릴 때 요게 에너지고 요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ClG 플러스 일렉트론이고 Cl 마이너스 G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Na 플러스와 기체 상태죠. Cl 마이너스 기체 상태가 결합을 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고체 상태의 NaCl이 되는 겁니다. 이 반응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을 간다는 거는 안정해졌다는 거예요. 각각의 독립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NaCl이라는 격자 구조를 만들어서 고체가 되면은 안정해지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격자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격자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음수값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양수값,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크기만큼의 절대값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값은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라고 쓴 겁니다. 자, 알짜 반응은 요거였는데 요 안에 앞에 5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NA를 승화시키고 기체 상태의 NA에서 전자를 하나 떼내는 과정, 그다음에 Cl2를 해리하는 과정, 해리된 기체 상태의 Cl에서 전자를 집어넣을 때 전자 친화도, 그다음에 기체 상태 Na 플러스와 기체 상태의 Cl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고체 상태 NaCl이 되는 것. 그걸 다 하면은 알짜 에너지의 변화는 마이너스 411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1단계에서 NA가 NaG가 되는데 서블라임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서 에너지가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는 이제 Cl2G로 존재를 하고 여기서도 Cl2G로 존재를 하는데 해리 에너지만큼 넣어서 2분의 1, 2분의 1 ClG하고 NaG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Na 플러스 G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단계는 떨어지게 되면은 Cl 마이너스가 존재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큰 에너지가 소비가 되면서 어, NaCl이 만들어지는 거. 요 사이의 크기가 마이너스 411kJ/몰이란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좀 깔끔하게 그린 게 요건데 이 이름이 본 하버 사이클입니다. 자, 빨간색은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는 단계고요. 파란색은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단계인데 이 5개의 단계를 다 합해 보면 알짜 반응의 에너지인 요 에너지 값이 나옵니다. 알짜 반응이라는 건 요 단계에서는
고체 상태의 NA와 2분의 1 Cl2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알짜 반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측정 가능한 값이긴 합니다. 이거를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떤 화합물 1몰이 상온 상압에서의 원소로부터 만들어질 때 엔탈피 변화량, 그러니까 얼마나 열량 출입이 되었냐, 그것을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데 요거는 측정 가능한 값이에요. 근데 이 보나버 사이클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 값이 측정이 안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구하고 싶습니다. 요걸 뭐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측정이 가능해요. 소디움을 승화시키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Cl2를 해리하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NA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인지, CL에 대한 전자 친화도가 얼마인지 다 계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준 생성 엔탈피도 가능하니까 결국 보나버 사이클을 그리는 이유는 요걸 요 값을 얻기 위한 겁니다. 요게 격자 에너지라고 해서 어떤 이온 결합 화합물이 왜 생성이 될 거고 얼마나 안정하게 생성이 될 거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본하버 사이클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단계 1, 2, 3은 양의 값을 가졌어요.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었고 에너지가 필요한 단계고요. 단계 4, 5는 파란색 화살표로 내려오는 화살표였는데 음의 값을 갖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가장 큰 기여가 단계 5라고 하는데 이 단계 5가 이온과 이온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 생길 때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요게 이온 결합의 세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NaCl이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해 있는데 CaCl2라 그러면 Ca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이 돼 있으니까 후자가 좀 더 정정기적 인력이 강하겠죠. 자, 어쨌든 이 고체 안정화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온 결합 화합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봤었던 보나버 사이클에서 단계 5번에 해당하는 이 고체 안정화 에너지가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온 결합 화합물의 형성에서 에너지 변화 계산인데요. KF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죠. 자, 어떤 단계가 있냐? 처음에 KS 더하기 2분의 1 F2G가 있습니다.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네. K 서블리메이션 시켜야 되고요. 승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해리 시켜야 되겠죠. 플로린 해리 시키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래. 지우고 포인트 옵션 지우개 NA가 아니고 아이고 포인트 옵션에서 K 플러스 G 더하기 FG입니다. 요 세 단계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린의 전자 친화도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K 플러스 G 플러스 F 마이너스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안정화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서 K, F 솔리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고요. 자, KS의 승화열이 89.2였고 그다음에 F2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158이었고 그다음에 KG의 이온화 에너지가 418.8이었고
그다음에 플로린의 전자 친화도가 328이었고요. 제가 부호를 쓰지 않는 이유는 화살표 방향이 부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821입니다. 그러면 요거 덧셈 뺄셈해서 요만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킬로줄 퍼 몰 단위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하실 때도 물론 덧셈 뺄셈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 그 유효 숫자가 덧셈 뺄셈이니까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1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이 유효 숫자 가장 이제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최종 답이 1의 자리 숫자까지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직접 계산을 해보면요. 잠시만요. 계산기로 자, 가장 큰 에너지가 820이라고 328이잖아요. 821 더하기 328 빼기 418.8 빼기 158 빼기 89.2. 딱 떨어지겠네. 483이 나오네요. 네, 알짜 에너지의 변화를 킬로줄 퍼 몰이라고 하면은 이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83.kJ per 몰입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방출돼서 나중에 에너지 양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과정들 전부 다 음수의 부호가 붙은 것은 안정해진다라는 발열 반응을 의미합니다. 자, 이온성 고체의 격자 에너지를 봅시다. 격자 에너지는 아까 얘기를 했었죠. 기체 상태의 양이온과 기체 상태의 음이온이 반응해서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화합물이 생성될 때 엔탈피 변화량의 에너지 변화량의 절대값 그것을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고체에서 이온 간의 정전기적 상호작용 에너지의 척도입니다.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쿨롱 법칙이 이거죠. 쿨롱의 힘은 쿨롱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 곱하기 전하량. NaCl이면은 1 플러스하고 1 마이너스니까 1 곱하기 1이 되겠고 CaCl2면은 2 곱하기 1이 되고 그런 전하량을 말합니다. 이건 순전히 전하량이 얼마나 크고 거리가 얼마나 짧으냐 여기에 의존하게 되겠죠. 물론 NaCl이라는 고체 결정 구조는 Na 옆에 Cl만 있긴 하지만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 Na 플러스가 또 존재를 하고 좀 더 멀리 떨어진 거리에 Cl 마이너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Na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겹으로 쌓여져 있는 Cl 마이너스와 Na 플러스의 거리와 전하량을 다 고려한 것입니다. 예, 이건 사실 이제 화학에서 무기화학 같은 데서 그 마델룽 상수로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고 단순히 쿨롱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리와 전하량에 비례한다. 요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온 간 거리 D가 작으면은 더 힘이 세지겠죠. 그다음에 전하량 Z1, Z2가 크면 커집니다. 근데 이온 간 거리를 왜 이온의 크기랑 똑같이 얘기를 했느냐? 이온 결합 화합물이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가장 가까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온 반경만큼을 딱 그 내 가지고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온 간의 거리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 이온 반경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느냐? LIF, NAF, KF가 모두 다 이온 결정 화합물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큰 격자 에너지를 가질 것이냐? 이온 반경이 리튬, 소디움, 포타슘 순으로 커지죠. 이거는 리튬, 소디움, 포타슘이 전부 다 일족 원소들인데 리튬, 리튬은 2주기, 소디움은 3주기, 포타슘은 4주기이기 때문에 껍질이 커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양이온도 크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LIF, LICL, LIBL, LII에서 바뀌는 것은 FCl, BRI인데 얘네들은 할로겐 원소인데 얘네들이 F-, CL-, BR-, I-가 될 때
각각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원소로 족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커져서 반대로 크기가 가장 작은 LIF의 격자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이제 전하량을 얘기를 할 땐 ALI3, MgI2, NAI로 얘기를 할 때 AL은 3 플러스고 Mg는 2 플러스고 NA는 플러스니까 전하량에 따라서 AL, I3가 가장 큰 격자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자, 그 쌍들을 얘기한 겁니다. LIF가 만들어지면 1036, NAF가 만들어지면 923, KF가 만들어지면 821. 근데 갑자기 BF2는 왜 이렇게 크냐? 베릴륨이 2배의 전하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 이온 간의 거리하고 이온의 크기, 이온의 전하량의 크기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NaCl과 CSI 중 어느 것이 더 큰 격자 에너지를 갖느냐? NA하고 CS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얘는 이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일 거고요. 얘는 CS 플러스하고 I 마이너스일 텐데 Na 포타슘 그 다음에 C슘입니다. 아, 루비듐 C슘이네요. 그 다음에 플로린, 클로린, 아, 브로마이드, 아이오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플러스를 가졌다고 할 때 이온 반경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얘네들이 마이너스를 가졌다고 할 때 이온 반경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NaCl이 더 촘촘하게 이온 간의 거리가 짧게 있기 때문에 NaCl이 더 큰 격자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